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를 통해 무려 한 달간 이어져 왔던 7경기 연속 결장 공백 끝에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후반전 초반이었죠. 58분께에 들어와서 정확히 정규 시간으로는 32분, 추가 시간을 포함해 35분가량을 소화하면서 생각보다는 이 복귀전에서 많은 시간을 소화했는데요. 확실히 부상을 털어낸 모습, 돌아온 스피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마친 뒤 믹스드존에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진 손흥민 선수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복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지연된 게 아니라 반대로 더 심각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꽤 호전된 것이다라고 본인의 몸 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영국 현지를 중심으로 또 국내에도 존재하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또 퀄리티에 대한 억까, 폄하의 반응에 대해 그동안 참아왔던 진심도 이야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올 시즌 내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상황을 견뎌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선수 생활을 해왔는지 그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결정력과 아름다운 머릿결의 소유자 에일링 홀란이 택한 클리어맨 딥클린 샴푸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5월 12일 월요일 단 하루 G마켓 빅스마일데이 원데이 딜 이벤트를 통해 정상가 대비 68% 할인된 8,970원에 샴푸 2개를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홀란 샴푸로 유명한 클리어맨 딥클린 샴푸는 비듬 개선 및 가려움 완화에 효과가 좋아 무려 14개국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는데요. 기능적인 면에서 비듬량이 4주 사용 후 무려 44.84%가 개선됐다라는 데이터로 입증됐습니다. 저도 직접 사용해봤는데요. 쫀쫀한 크림 타입으로 머리를 감을 때 느낌도 좋고 쿨한 향도 상쾌해서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딥하게 클린해지는 부드러운 거품 덕분에 하루 종일 컨디션까지 좋아지더라고요. 하루 중 샤워하고 머리를 감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인데요. 클리어맨 딥클린 샴푸로 그 즐거움이 더 커졌고 두피 관리와 비듬 관리, 가려움증 해소로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G마켓 빅스마일데이 원데이 딜 이벤트로 68% 할인된 가격을 통해 구매해보세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하루만 진행되는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홀란이 선택한 글로벌 넘버원 남성 샴푸 클리어. 먼저 경기 후 믹스드존에서 손흥민 선수 부상 복귀 소감에 대해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또 경기를 뛰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그리웠다라고 했어요. 선수들과 동료 선수들과 좋았던 시간 또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한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또 선수들이 본인이 훈련이나 또 경기 동행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둘러싼 많은 일들과 훈련 세션과 또 경기 중에 많은 일들을 누구보다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마음고생, 몸도 힘들지만 마음적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장으로서 또 선배로서 이걸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중요했고 그 마음을 이제는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개인적인 기록을 만들고 또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팀 자체가 겪고 있는 그 고생에 대해 더 크게 생각해 왔다라는 팀 정신을 이야기한 거고요. 오늘 경기에 다시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며 이제 뭐 이 경기 한 경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것. 이 경기에 나와서 내가 골을 넣어야지 또 기록을 달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팀 입장에서 중요하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팀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의지와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유로파리그 결승전 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도 경기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선수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었던 점에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긍정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제 그러면 팀 훈련을 했느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데글림트와 준결승 2차전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둔 시점에도 손흥민 선수가 팀과 함께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언제 그럼 팀 훈련을 했을까? 팀 훈련을 해야만 경기에 뛸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룹 훈련, 단체 훈련은 이번 주부터 합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보데글림트 경기 이후 진행된 훈련은 함께 소화를 해보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몸 상태에
풀 스프린트라든지 실전 경기에 준하는 그런 강도 높은 플레이를 했을 때, 그런 액션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뛰게 된 것이고, 이런 점들은 결국 플랜대로 잘 진행된 것 같다. 보드 글림트와 4강 2차전 원정 경기는 인조잔디이고 날씨도 굉장히 춥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그 경기는 애초에 쉴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에 또 개인 훈련을 하면서 따로 끌어올리고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그 선수들과 리듬을 맞춰가면서 훈련을 하는 일정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스케줄이나 회복 플랜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부상이 항상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경기를 지금 참고라도 뛸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점에 어느 정도의 핏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훈련을 해봤을 때 그 당일은 괜찮을 수 있는데 다음 날의 반응이 어떤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보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사실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훨씬 빨리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부터 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팰리스와의 경기의 투입 자체도 이렇게 이른 시간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이른 시간 들어와서 더 많이 출전하기도 했었고, 더 한 경기라도 빠르게 출전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점들은 결국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대한 준비 과정이 더 앞당겨지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결승전을 뛸 수 있게 된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한다. 이제는 몸 상태에 대한 준비는 끝났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를 할 때 또 이 플레이에서의 판단, 경기력, 경기 감각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일 것이다.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싶다라는 말로, 이 경기 솔직히 아쉬운 면들도 없지 않았지만 당연히 한 달 만에 돌아온 경기였고, 아마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더 많이 뛰어도 분명 본인의 최고의 몸 상태를 보이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유로파리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또 본인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고 뛰겠다. 그 중요한 경기에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끼칠 수 있는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도 예고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현재 몸 상태는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항상 나로 인해 고생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내가 이렇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나 자신도 재활을 위해 노력을 했고 나의 마음고생도 있었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돌아올 수 없었고 힘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공이다라고 너무나 또 강조를 하는 그런 손흥민 선수다운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의 개인 치료사이자 개인 트레이너로 유명한 안덕수 트레이너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서포트를 뒤에서 본인의 집에서 또 함께 머무르면서 해주셨고, 또 막 걱정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언급을 따로 했고요. 그분과 함께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복귀할 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무리뉴 감독 시절에도 무리뉴 감독조차도 안덕수 트레이너에게 엄지척을 날렸을 정도로 빠르게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안덕수 트레이너의 뒤에서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또 예전에 알려지기도 했었죠. 물론 안덕수 트레이너만이 아니라 구단에서도 토트넘의 의료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고, 모든 본인의 주변에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다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어떻게 보면은 에스턴 빌라전 복귀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이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맞춰서 돌아올 수 있었던 가능성, 과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 해리 케인이 결승에 와서야 뛰었고 하지만 그때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감각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들을 돌아본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했지만 또 그러려다가 결승전에 못 뛰는 것은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 또 많은 이들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 본인의 고민도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베스트 상황이 됐다. 보드 글림트와 4강 2차전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회복 중인 선수에게는 거르는 것이 나았던 일정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30분 이상 소화를 했고 에스턴 빌라전을 더 많은 시간을 소화를 하면서 더 끌어올려서 유로파리그 결승에는 정말 최고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주변 분들의 도움, 희생, 또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말, 또 감사드린다는 말을 통해서 내가 돌아온 것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보다는 나를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것이 결국 손흥민 선수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또 어떻게든지 돕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태도가 손흥민 선수를 온 국민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사회에 또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귀감으로서의 역할들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축구라는 스포츠는 분명히 엔터테인먼트이지만 또 국가대표팀이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사회가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런 스타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어찌 보면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뛰고 나서 정말 몸 상태는 어땠는지, 뛰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사실 이전에도 사실은 아팠는데도 매번 괜찮다고만 이야기를 해왔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아픈데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닌지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 본심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또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야만 저희 축구 팬분들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마음 놓고 경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괜찮아야 하고 또 매번 괜찮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사실 괜찮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솔직히 넌지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본인은 끝끝내 숨기고 싶고 정말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팬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폄하하고 에이징 커브가 왔다, 한물 같다, 이제는 뭐 빼야 된다, 뛰면 안 된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손흥민 선수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팬들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팬들이 걱정할까봐, 마음이 아플까봐 괜찮다고 말하고 있고 다 회복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다 회복되는데 이 정도 경기를 하게 되면 너는 뭐 이제 끝난 선수다, 이렇게 정말 억까하는 악담을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진심을 이야기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뭐 어떤 선수들이라든지 사실은 뭐 늘 주상을 달고 뛰고 모두가 부상을 말끔히 없는 상태로 뛰는 것이 스포츠 선수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도 손흥민 선수가 말하긴 했지만, 유독 더 힘든 일정, 한국과 유럽을 오가고 또 많은 경기를 뛰고 또 경기 스타일적으로도 감독의 요구적으로도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 다른 선수들은 오히려 그런 요구 속에서도 적절히 본인을 사려가면서 본인을 관리해가면서 뛰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도록 본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건데 본인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전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나이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에이징 커버가 왔다, 팔아야 된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시선들이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날 경기의 슈팅 타이밍, 뭐 여러 가지 뭐 슈팅의 색이, 또 일부 사람들은 이 경기를 보면서도 이거 손흥민 선수가 부상 났고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조금은 본인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좀 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여파는 분명 털어낸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경기 감각, 경기 체력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에서나 또 입장하는 모습에서나 훈련 중에서 이런 많은 모습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 통증을 참아가면서 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통증의 정도가 실제로 얼마인지, 물론 지금 이 정도를 뛰었다라는 것은 유럽 하리그 결승전에 리스크를 줄 정도의 통증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뛰고 나서 30여 분을 뛰었지만 굉장히 좀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더 끌어올릴 단계가 남아있다. 그렇게 끌어올릴 단계가 남은 손흥민 선수였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3백 중에서 2명의 센터백 리차즈와 게히가 달라붙어서 잡아 끌고 몸싸움하고 악착같이 막으려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야 토트넘이 공격 위협도를 끌어올리고 그제서야 공격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분명 아직 결승전까지 끌어올릴 단계들이 남아있다고 해도 여전히 토트넘 내에서는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체 투입이 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위치를 말해주고 닉 몽고메리 코치도 이 전술판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클루셉스키가 전반 중반에 갑작스러운 타박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 플레이할 수 있는 위치, 경기 자유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서 뛰지 못했어요. 원톱으로 뛰면서 압박해야 됐고 공이 많이 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판에는 본인이 2선으로 내려가고 오드베르가 올라가는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중앙지향적으로 뛰면서 득점 가능한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좌우를 넘나들며 또 하프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공략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공격 전술적 해법을 찾아냈던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 지능과 퀄리티와 클래스를 보여줬던 대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준 것은 분명히 좋았다. 경기 내용 좋지 않았고 팀적인 결과도 좋지 않았고 올 시즌 리그 20번째 패배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한 시즌 최다 경기 패배를 당한 것이고 최다 실점 기록에
또 최악의 성적이 근접한 리그 17위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황인데 그나마 이 경기의 긍정적인 면이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서 뛴 것이었고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는 토요일 새벽에 있을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출전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들어보면서 저도 30분을 넘게 뛰었잖아요, 이번 경기를. 그렇다면 다음 경기는 이보다 많은 시간이라면 당연히 45분을 최소한 뛴다. 그 얘기는 시작부터 뛰어갖고 전반전을 다 뛰거나 후반전 시작과 함께 들어가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경기가 유로파리그 결승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뛰기보다는 앞부분을 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고 토트넘의 현장 취재 더 스탠다드 런던 지역신문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댄 킬패트릭 기자도 직접 본인이 쓴 기사, 본인이 토트넘 관계자를 취재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내용을 통해서 surely on our 확실히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60분가량을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빌바오에서 열릴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최종적으로 체크하게 된다.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선발 출전을 해서 후반전 15분 정도까지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 말씀드린 5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 빌라파크에서의 원정 경기인데요. 토트넘은 물론 리그 성적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17위로 끝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팀을 이끌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무리할 수는 없겠는데요. 맨유가 웨스트햄과의 36라운드 경기를 패배하다 보니까 웨스트햄이 승점 40점으로 15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맨유가 39점으로 16위인데 토트넘과 맨유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5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치르기 때문에 이전의 일정들을 똑같이 맞춰두고 있습니다. 맨유도 5월 17일 토요일 새벽에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웨스트햄이 5월 18일 밤 10시 15분에 챔스 진출이 어려워진 노팅엄과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치르거든요. 노팅엄이 더 간절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노팅엄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경기를 웨스트햄이 진다고 해도 토트넘도 맨유도 사실 빌라 원정, 첼시 원정은 빌라도 첼시도 챔스 진출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과연 이 경기들의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내용은 어떨지,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를 뛰게 될지도 이 경기 더 좋은 컨디션, 더 좋은 감각, 또 득점할 수 있는 모습들,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경기 전까지 훈련 상황, 현지 소식,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맨유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인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무관의 한이 아닌 손흥민 선수 커리어 최초의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 입중계 그리고 분석 영상 모두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